안녕하세요 여러분, YC부동산 장동민 중개인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모기지 금액과 재산세가 높아지고 분양 유닛의 클로징을 위해 소유한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높아진 렌트비로 인해 나가기가 힘든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의견 충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시는 데 있어 문제가 있거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세입자 퇴거 절차와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온타리오주의 LTB나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아볼 세입자 퇴거 절차는 N12, Notice to End Tenancy라는 폼으로 세입자를 퇴거할 때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N12라는 서류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세입자와 임대가 잘 종료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LTB를 통해 퇴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거 통지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전에 YC부동산 김용규 중개인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주셨었는데요. 위에 링크를 통해 퇴거 통지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TB를 통해 세입자 퇴거를 진행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서명 통지서를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세입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서가 아닌 이메일로 통지를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요. 법정에서 이 통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필히 N12라는 서류를 LTB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요즘 히어링이 잡히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전에 협상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근 한 달치 렌트비만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세입자 측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퇴거를 거부함으로써 서로 납득이 될 만한 선에서 한 달치 렌트비 이상의 보상을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합의하에 임대를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악용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한 달치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기다리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히어링을 가게 되면 보통 법적 보상 금액인 한 달치만 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와 랜드로드 간의 완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만 서로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실 때에도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퇴거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전에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보상이 전달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또는 일반 체크로 전달해 주시는 것보다 뱅크 드래프트로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협상이 실패한 경우엔 그대로 히어링, 청문회를 통해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자의 주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때 변론과 증언이 교환되며 중재나 조정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 집을 판매하시면서 새로운 바이어가 구매 후 거주해야 하는 케이스라면 꼭 바이어에게 최소 1년 이상 주요 거주지로 거주한다는 선언서를 작성하시길 요청하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셔야만 확실하게 집을 판매하는 목적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퇴거 명령이 히어링 당일날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퇴거 명령은 특정한 이사일을 명시하며 히어링 날짜를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세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세입자는 퇴거 명령에 따라 이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퇴거 명령의 날짜가 지난 후에도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 셰리프의 도움을 받아 실제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셰리프까지 대동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통 3주 이상의 시간이 또 추가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법적 조치에 따라 최종 세입자가 퇴거되기까지의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세입자와 집주인은 퇴거 절차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집주인이 알아두시면 좋은 점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위 과정을 다 이해하고 진행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캐나다에 계시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꼭 패럴리걸과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렌트가 진행되고 있는 집을 파실 때에는 절대 바이어에게 vacant possession, 빈집 상태를 먼저 쉽게 약속하지 마시고 반드시 리스팅 전 세입자와 완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퇴거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생각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과 세입자 퇴거가 가능한 타당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신 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퇴거 통지서를 전달하셔야 최종 퇴거까지 소요되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상황에 맞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민 중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